안녕하세요. 다시 다시. 세계 최초 천방지축 대부 토크쇼의 토비. 진입니다. 야 와.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오늘은 진짜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저희가 한번 초대를 했죠. 오늘은 타이틀처럼 여러 닉네임을 갖고 계신 향로, 조졸뚜, 기억 머시기. 기억보다 기록을 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을 모시게 돼서 누구신지 얼굴을 보면 다들 아실 테니까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뭔가 너무 인트로 보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많이 본 인트로. 네,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호돌맨이 고소한다는 댓글 단 거 보셨나요 혹시? 네, 저작권 네. 신고 완료, 신고했다고. 신고 완료. 자, 동욱님입니다. 동욱님 반갑습니다. 네, 이동욱님 반갑습니다.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소개하는 게 그냥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궁금하시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되고요. 그냥 이동욱이라고 하면은 그 배우님이 나오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이동욱 개발자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아하. 간단히 인사 먼저 해주시죠. 토비 살롱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 저는 이제 140만 IT 회원이 모여있는 교육 플랫폼 인프런과 그리고 이제 채용 플랫폼 렐릿에서 사실 CTO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데 어쨌든 이제 테크 조직, 뭐 제품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한 10몇 년 정도 좀 이렇게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백엔드로 한 10년 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리더십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비님이 사전 질문 안 주셔가지고요. 그냥 라방에서 직접 즉석에서 질문 주고 즉석에서 답변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무슨 질문 나올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최대한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달에 뵀죠. 인프콘에서 그렇죠. 뵀죠. 네. 그럼 그것부터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인프콘은 거기서 좀 어떤 특별한 행사잖아요. 그렇죠? 동욱님에게 인프콘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사실은 인프콘 1회랑 올해랑 좀 다른데, 인프콘 1회 때는 2022년도인데 저한테 좀 스타트업 체질로 바꿀 수 있는 좀 모멘텀이긴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배민을 다닐 때 스타트업이 아니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진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애매했고, 인프론 왔을 때도 제가 아직 그 배민의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직 안 벗겨진 상태였었거든요, 2021년도까지는. 인프콘이 이제 2022년 8월에 개최될 때 4월에 코엑스에서 올해 꼭 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대표님의 목표였고, 8월달 하루만 날짜가 비었었거든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1000명 넘는 행사, 오프라인 행사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제품팀 전부 다 지금 개발 중인데 사이트 어떻게 만드냐라고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합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대표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하니까 제품팀의 일정들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 물론 프론트엔드 분들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거의 이제 디자이너 분이랑 데브옵스랑 두 분이서 인프콘 사이트 1회 때 걸 거의 다 만드셨거든요. 4개월 동안 만에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운영도 운영대로 해야 되고 사이트도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제품 조직에서 막 투자할 인력이 잘 없으니까 디자이너 분이 이제 워드프레스 깔아가지고 워드프레스로 이제 맨 처음에 인프콘 사이트 만들고 이제 막 했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인프콘 여는 게 목표니까 야, 뭐 성능이나 이런 거는 그냥 데브옵스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고 그냥 이쁘게 만드는 거는 워드프레스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플러그인으로 일단은 하자. 뭐 버그 나고 이러면 이제 또 프론트엔드 분들 와서 도와주시고 PHP 코드 막 어떻게든 보고 이제 고치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가 좀 저한테는 이게 스타트업이구나. 우리가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올해 인프콘을 꼭 한다, 코엑스에서 꼭 한다, 이거였고. 그래서 그 과정이 일단 저한테는 탑3 안에 드는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프콘이 처음에 열릴 때야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는 뭐 좀 미드업 형식으로 좀 합시다라고 했는데 2회 때가 더 잘 되고 3회 때 더 잘 되고 이러니까 이게 규모를 축소할 수가 없는 그 눈덩이처럼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더 만족할까, 이거 만족도가 자꾸 높아지시니까 인프런이 만들어낸 어쨌든 가장 히트작 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품, 이 컨퍼런스도 제품이라고 본다면은 인프랩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내는 사실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 거고, 서비스를 쓰시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거를 이제 환원하는 느낌으로, 왜냐면 행사하면 한 몇 억씩 계속 이제 적자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저희 서비스가 지향하는 바가
단순히 이제 공포 마케팅으로 이거 안 배우시면 여러분들 커리어 물경력 됩니다라는 그거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업계 전체가 좀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는 컨퍼런스 규모 계속 이제 더 키워 나갈 예정인 거고 저희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주시는지를 좀 알릴 수 있는 뭐 우리도 엄청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행사 있다. 우리나라에는 개발 업계를 계속 키울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것 같아 가지고 스타트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였고 회사적으로나 이제 조직적으로는 우리 팀이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고 왜냐면 저희 컨퍼런스 팀 없으니까 뭐 거의 대부분 그쵸. 저희 팀 내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점도 있고 달려들어서. 그렇죠. 부끄럽긴 한데 국내 IT 업계에서 그래도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전부터 좀 자랑스럽죠.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저희 직접 손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만족하고 있고 좀 그래서 더 회사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프콘이라는 행사를 더 크게 하려면은 이제는 막 AWS처럼 진짜 막 한 3층, 4층까지 다 쓰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맞아요. 돈 많이 벌어서 더 크게 그냥 우리 회사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냥 IT 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인프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긴 해요. 인프콘이 그 의도를 되게 잘 전달한다고 느껴지는 게 멘트들이 항상 성장, 그로우업 막 이런 거예요. 입구에 들어설 때 그런 키워드들만 보더라도 아 인프콘이 뭘 지향하고 인프론이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 확실히 잘 보여줬던 것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약간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전 1, 2, 3에 다 당첨됐어요. 아 근데 그래서 이거 진짜 뻥 안 치고 제가 은지님한테 뭔가 벌도에 그거 어드밴티지 주고 그러니까 요 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예. 동욱님이랑 친분 있으니까 하드 코딩 해 주신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네 1, 2, 3에 다 가 봤고 거듭할수록 뭔가 애정이 더 농도가 짙어진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그 PM분들까지 너무 좋은 컨퍼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도새님께서 "건강한 개발 문화에 앞장선 인프콘 너무 좋습니다."라고 2,000원을. 자 감사합니다. 소희님 리액션 해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그 조심스럽기도 해요. 행정 라이팅이라고 한때 좀 맞아요. 아, 워딩이 좀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부트캠프 막 많이 홍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장이나 그로스 뭐 이런 것들 단어를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성장이 어쨌든 그런 가스라이팅 식이 아니라 좀 그래도 여전히 이쪽 업계에서 필요한 워딩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계속 가져갈 것 같긴 해요. 네. 노드 대표주자와 스프링의 신. 아니 혹시 요즘 인프런 채용 현황 어떻게 돼 가고 계신지. 프론트엔드랑 데브옵스 직구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채용이 좀 되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직구는 이제 노드.js 백엔드 개발자만 이제 채용하고 있고요. 물론 프론트엔드랑 모바일 데브옵스 요렇게가 직군이 좀 엄청 필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마침 또 좋은 타이밍에 좋은 분들이 잘 들어와 주셔 가지고 이제 노드.js 백엔드만 뽑으면 되는데 노드.js 백엔드 부분 뽑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인프런에 들어가려면 꼭 노드.js 경험이 필요한가요? 스프링 자바만 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경력이 그러니까 주니어시면 그 과제를 저희가 사실 이제 JVM이랑 노드랑 두 개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JVM을 해 보신 분들한테는 JVM 과제를 드리는데 근데 경력이 좀 이제 낮으신 주니어 분들이거나 신입 분들이면은 노드 과제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 어쨌든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가 중요하니까 이제 JVM 과제를 드리고요. 좀 어쨌든 저희 과제가 노드.js 프레임워크 쓰는 과제가 아니어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JVM 잘 했으면 그리고 OOP나 테스트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저희는 프레임워크 아예 없이 좀 과제를 해라 식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신 그 신입 개발자분도 원래 이제 자바 쪽만 공부하시다가 오셨는데 되게 잘 하세요. 잘 하시고 노드.js 과제도 되게 잘 하셔 가지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만족도가 높고 JVM이나 파이썬, 루비 하신 분들도 지원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제는 노드랑 JVM 두 개가 있고 연차가 낮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 나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증명해야 되는 게 주니어의 좀 역할이라고 보는 편이어서
그래서 좀 노드로 과제를 드리는 편이에요. 네. 노드로 백엔드를 사용하신다라는 분들을 이제 여럿 만났는데 괜찮으세요? 문제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동욱님이 쓰시는 걸 보니까 서비스를 정말 잘 만드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뭐랄까 자신감, 확신 이런 걸 받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이거 참 위험한 그런 건데 저희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면 당근 알바나 당근 부동산 요 두 팀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엔드가 노드고 물론 이제 당근도 이제 당근페이, 당근 광고 뭐 이런 쪽은 JVM 쓰고 있고 파이썬 빼고 다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알바나 당근 부동산 쪽 계신 분들이 노드로도 MAU 1,500만, 2,000만 버틸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시니까 그분들이 증명을 해주실 것 같고 노드.js를 잘했던 분들은 혹은 자바를 잘했던 분들은 여기 와서 금방 빨리 저희 환경을 적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딱딱딱 출시를 하고 그게 큰 버그 없이 그리고 큰 장애 없이 잘 운영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리즈 A 스타트업으로서 증명해야 될 것들은 뭐 잘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뭐 트래픽이나 이런 거는 당근 알바나 부동산이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프로는 그 재직자 직원들이 혹시 강의 만들면 안 되는 뭐 그런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저희 그 그렇지 않아요? MD 분들은 제발 좀 강의 만들어 달라고 하는 편이세요. 근데 이제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토미님이랑 영아님이 컷을 너무 높여놨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주로 보는 강의들은 이제 토미님, 영아님이니까 이게 사실 자기 강의 찍기는 좀 이게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가르칠 짬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 지원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이력서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호돌맨님 보면 또 이제 앞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1차 서류와 이제 1차 면접을 안 보고 있어서 그 기술 면접을 다 통과하신 분들만 이제 사실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이제 이력서가 또 괜찮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고등학생 분들 이력서가 되게 좋아요. 이제 마이스터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고2, 고3 요럴 때 이제 현장 실습이나 뭐 현장 인턴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6년생 분들 지금 현장 실습으로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이력서가 너무 좋아요. 이력서를 잘 썼다 이게 아니라 초등학교 1, 2, 3학년 동안 했던 내용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재료를 어떻게 잘 쌓으면 그걸 어떻게 요리할까의 문제인데 재료가 너무 좋더라고요. 학사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다던가 그리고 앞에 선배들이 만들었던 학교의 어떤 서비스를 그 학교 서비스를 물려받아서 그 레거시를 리팩토링하고 뭐 학생들 쓰게 만들고 뭐 이랬던 그런 이력서들이 이제 쭉 이제 있는데 실제로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AWS 전체 서비스를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EC2랑 뭐 보안그룹, VPC 이런 것만 이제 있다 보니까 EC2 위에 다 이제 올려가지고 쓰는데 풀 매니지 서비스 쓰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EKS 절대 그런 거 못 쓰고 ECS 못 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러면 EC2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파이프라인 뭐 어떻게 구축하셨는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 도구는 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어쨌든 다 EC2 기반으로 돌리니까 그게 좀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력서 얘기가 나와서 모든 주니어들이 흥미딘딘할 요즘 이력서 보면 성능 개선 몇 초에서 몇 초로 줄였다 몇 % 줄였다 그리고 헥사고날 DDD 뭐 클린 아키텍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키워드들이 핫해지고 자주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워딩이 뜰 수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했다기보다는 또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한 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땐 너무 좋은데 이제 요즘은 신입 개발자분들도 그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이제 성능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고 이게 내가 뭐 어떤 걸 해가지고 이 성능 테스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돌아가는 서비스는 아니고 그냥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그 조별 과제 프로젝트를 배포를 하고 거기에 성능 테스트를 해서 이만큼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신입분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와닿는 편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프로세스 해킹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이력서에는 이런 워딩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후에 이제 신입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그걸 똑같이 이제 트레이닝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시대의 트렌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면밀하게 보죠. 포트폴리오 아키텍처가 완전 똑같은 경우도 봤었어요. 서로 다른 지원자인데 그 성능 개선 사례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분들은 더 오히려 그게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다.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몇 개 그 기술 키워드에 굉장히 끌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워딩을 보면 이제 일단 주의 딱지를 붙인다고 하죠. 상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력서에서 클린 코드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네, 이제 토비님이 이제 인프콘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저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클린 코드에 대해서 저도 참 할 말이 많지만 근데 이제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력서에 이제 클린 코드를 지향하는 개발자라는 서머리가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서머리가 없더라고요. 토비님을 비롯해서 많은 좋은 분들이 클린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클린 코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클린 코드는 이거다라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그 명제가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알던 건 정도는 클린 코드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니어로서. 아, 저도 썼었더라고요. DDD 이런 거. 요즘 다시 보고 깜짝 놀라서 다 지워버렸죠. 취준생이 기술 스택을 얇고 넓게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가장 되게 깜짝 놀란 게 신입의 필수 그 보유 기술에 그 레디스 카프카가 들어간다는 네.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많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관되어 있는데 안 좋아합니다, 사실.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이제 GitHub 액션으로 CI/CD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뭐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 같은 걸로 이제 로드 밸런서 대체하기, 뭐 AWS의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기 이런 거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하나의 서비스를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 뭐 내가 불편해서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알게 된 거나 혹은 내 동아리 친구들 혹은 학교 선배들, 교수님들 불편하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드려야지 하면서 알게 된 기술 폭이 넓은 거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의도된 넓은 기술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이제 카프카, DDD, 뭐 레디스 이렇게 그냥 맹목적인 기술 스택을 넓혀 나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써가지고 했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내 주변에서 혹은 내가 개발자로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길래 해봤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을 했다. 그래서 해봤다. 뭐 레디스에 펍섭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카프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뭐 그때는 그게 제일 성능이 좋다고 해서 한번 써봤다. 근데 뭐 원래 원했던 그 알고리즘 대회 잘 마무리가 됐다. 채점 성능에 대해서 아무도 이슈 제기 안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되게 좋아하고 목적 없는 기술 스택 늘리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사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 B, C 몇 가지 안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이걸 왜 선택했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것까지 풀어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기억납니다. 작년에 인프콘 하러 와서 하여튼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무튼 그 좀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좋으니까 제가 가서 개발자들하고 좀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 만났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주니어거나 아니면 되게 저연차 개발자분들이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다른 분들 들으면은 다른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이제 격려도 될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극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서로 이렇게 좀 그 힘을 내주는 필요하다면 뭐 여기 출연하셔 가지고 고민 얘기하시면 이제 다 같이 좀 상담을 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토비님의 그 주니어 분들이 진짜 현업에서 달리고 있는 그분들의 고민을 좀 저희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제 절실했던 그 마음도 떠올라서 그래서 흔쾌히 저 진짜 이렇게 얼굴 까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토비님 전에 저희 이제 최근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도 좀 비슷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되게 색다르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게스트 초대하는 유튜버들은 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엄청 연차가 유명한. 높거나 어쨌든 그 나름의 어떠한 성공 커리어를 밟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게 대부분의 게스트 건데 지금 그걸 겪고 있는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보고 싶겠다.
나만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남들 다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진짜 중요해요. '나만 네.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나만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힘든 고민 포인트였어요 저도. 요 방송에서 꼭 그 취준생 분들도 여기 나와서 그 토비님이랑 맞아요. 은지님 네 어떤 따뜻한 답변을 그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긴 해요,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는 지금 취업 못 하신 요즘 분들이라서 진짜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토비님이랑 은지님이라면 그분들의 고민을 듣고 어떤 답변을 해주실까가 저는 그냥 한 명의 구독자로서는 궁금하더라고요.